이걸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의 문제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뭐 동부전선에 좀 더 많은 땅을 가져와서 강원도가 좀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 38선보다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을 묻어놓고 네. 우리 땅이라고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안타까운 거는 이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휴전 협정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만 더 빨리 이렇게 맺어졌어도 목숨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네.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휴전 협상할 동안에만 우리 전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건. 네? 전선 교착되고 나서 깨작깨작 땅 따먹기 2년에 죽은 사람만 50만이라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회담하는 동안이라도 휴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야, 남성식이 천재인데 네가 유엔군 사령관 해라. 그래. 네가 해라. 그걸 안 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어쨌거나 협상 중이면은 그럼 휴전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 사이에 왜 이 전투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교수님? 원래는 이제 최종 결정할 때까지 휴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양측 다 사실은 전투를 계속해서 일종의 땅 따먹기를 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전투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한편에서는 협상이 벌어지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병사들을 맷돌에 넣고 갈아버린 것 같은 참혹한 끔찍한 일들이 아유. 지속되었다고 볼 수 얼마나 있습니다. 위선적이에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놓고 아래로는 계속 습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전포고는 늙은이가 해도 희생은 젊은이가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휴전 협상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제 미국 측에서는 좀 빨리 빼고 싶어 했어요. 이거 우리도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7월 초부터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한 2년 끈 거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협상이 끝나서 휴전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열린 회의만 해도 한 575회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때 회담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딱 세워놨더니 너무 높아갖고 일반 성인 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휴전 협상 중에 가장 긴 협상이 아니었나. 575회 2년 동안 했다는 건데 도대체 힘들었던 거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했을까요? 약간 접근법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서로 간의 태도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회담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7월 10일 날 개성의 내봉장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뭐 굉장히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로 뭐 국기나 이런 거 달고지 말고 네. 뭐 백기를 달고 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래서 백기를 딱 달고 들어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는 백기를 달고 북한군 점령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하는 느낌이 의미가. 사절단처럼. 네. 그걸 근데 또 정치 선동에 이용을 또 하기도 하고. 쟤네 봐, 행복하러 왔어. 한국으로 온 애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회담장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앉으시면 약간 우리가 좀 내려다 보면 위에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좀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의자 다리를 잘랐다. 예, 완전 신경전이죠. 덩치나 그 높이에 따라서 이 권위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술 마실 때 왜 높은 사람이랑 같이 술 마실 때 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지 아세요? 왜요? 이렇게 그냥 마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수님이랑 다녀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깃발 같은 것도 이제 북한식 깃발 좀 더 높게 해놓는다든지 크게 해놓는다든지 권투 시합 보면은 권투 선수도 나왔고요. 시합하기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약간 좀 이런 기분이 드는 정도죠. 휴전협정 그 이제 유엔군과 이제 공산 측이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째려보고 이랬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천하만 맞다고요? 유엔군 측에서도 약간 오인 사격인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다가 이제 그럼요. 포탄이 떨어져서 이제 놀라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유치한 신경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심리전이네요, 심리전. 네, 심리전인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전의 형태로 회담을 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온갖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까지 다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이 고지를 사수하라잖아요. 근데 뭐 전투에서 고지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그 고지를 차지하느냐,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휴전 회담에서 중요했던 5개의 쟁점입니다. 자, 그럼 이 중 한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회담이 굉장히 지연된 이유가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됐냐. 네. 너무 당연하게 2번 아닐까요? 그렇게 싸운다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려고 그럼요, 그랬는데. 그럼요. 예. 저는 3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감시 기구를 하냐, 그걸 서로 네네. 고르는 게 달랐을 것 같아서요. 아 근데 또 지금 저희 현실을 보건데 5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미군 들어와 있고 그럼 누가 더 먼저 철수하냐. 그러니까요. 네가 언제 먼저 철수하냐. 누가 빠질래 이러면서 언제 빠질래 이렇게 갖고 싸웠을 수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왜? 이게 제일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같은데? 그냥 서로 교환을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종전이 되면 네.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네네. 포로 문제가 사실은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포로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교수님? 어느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공산군이 많이 내려왔다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왠지 유엔군이 포로 관리도 잘하고 생포도 많이 하고 작전상 그래서 이제 공산군 쪽이 포로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측의 포로 명부를 교환해 보니까 네. 공산군 측에 포로가 되어 있는 유엔군 병사들은 불과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00명. 그런데 북한은 전쟁 수행 내내 최소한 65,000명 이상의 포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유엔 측은 공산 포로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면 13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0배 차이가 거의 나요. 10배 1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 측이 억류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과 중국군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이래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한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 청년들을 북한 포로라고 보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로 구성의 차이와 숫자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북한은 전원 강제 송환을 주장했고요. 유엔은 당연히 1대1 송환을 하자. 포로가 12,000명 대 13만이니까 사실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첫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었으면 좀 포로가 명확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민족이니까 또. 사실은 그렇겠다. 네. 49년에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포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 협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포로는 모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제네바 협약 말씀을 하셨지만 7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들의 권리가 지금 좀 존중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적용해서 보자면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또 맞기도 한데 일단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23만 명을 전부 다 훅 준다는 거는 이게 군력으로 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고 10개 사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 유엔군 측에서 잡았던 공산군 포로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네, 북한으로 가기 싫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가기 싫다. 나름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쟁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또 한 번 또 쭉 훑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의용군 입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남한으로 돌아가지 북한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중국군 내에서도 사실은 국민당 그 군대에서 싸우다가 끌려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갈래 하면 타이완 본토보다 자기는 타이완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도저도 다 싫고 난 그냥 제3국으로 갈래요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애매하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네요. 공산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산 정권이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나 체험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 보면 포로가 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도 공산군 포로에 대해서 CIE라는 민간 정보 교육국에 교육을 시킵니다. 목적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의 해악성, 위악성을 가리키고 민주주의의 강점을 가리키겠다.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는 민주주의의 전도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교육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중국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전향을 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사실은 있겠네요. 이 미국식 세뇌였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도 안 뺏기고
또 대대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택한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네, 한국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월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포로로 잡힌 많은 공산군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품으로 가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현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유엔군이 조사를 했더니 포로 17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안 돌아가겠다. 그럼 절반이 넘는 숫자인 네. 거잖아요. 와, 그 교육이 엄청 효과적이었나 보네요. 매우 진짜. 효과적이었던 거죠.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감성을 또 건드렸고. 영화하면 또 그 할리우드 영화 보여주면 또 끝장나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 서방 세계의 모습, 자유로운 모습들, 풍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지금도 얼마나 재밌어요, 할리우드 네, 영화. 보고서는 매료되는 거죠. 요즘 한국 영화 더 재밌어요. 그럼 한국 영화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요즘 마블 영화 못 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진짜 재미없어요 이제. 근데 뭐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똑같이 그런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할리우드만큼 잘하지 못했겠지. 뭐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던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 것도. 전장에서 이제 생사를 걸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지내다가 포로가 됐는데 내가 병사로 있던 시절보다